955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 SN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SO가 160, S15가 630일 때, 자, 다음에 값을 구해보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 S5와 S15를 가지고 우리가 SN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수의 바로 합공식의 바로 생김새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죠. 상수항이 없어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이 두 식을 가지고 P와 Q를 찾으면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를 대입하면요. n자리에 5를 대입하면 160원, 5의 제곱 25p 플러스 5q가 되겠죠. 자, 그리고 S15는 630이니까 바로 n자리에 얼마를 15를 대입하면 15의 제곱이 얼마죠? 225잖아요. 플러스 여기는 15q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의 식을 3배 해주면 얼마가 된다? 3배 하면 480. 3배 하면 얼마 되죠? 75p. 3배 하면 15q가 되겠죠. 왜 3배 했을까요? 자, 이 두 식을 뭐 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q를 없애기 위해서 위의 식에서 몇 배를 했다? 3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q는 없어지고 630에서 480을 빼면 얼마가 되죠? 150이 됩니까? 225에서 바로 75p를 빼버리면 얼마가 되죠? 바로 150p가 되나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p의 값이 얼마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나요? 자, P가 1이면 여러분들 Q를 찾을 수가 있겠죠. 1을 여기에 대입하면 160원, 바로 P가 1이니까 25 더하기 5Q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Q는 얼마가 된다? 160에서 25를 빼면 되니까 바로 135가 되겠죠. 따라서 Q는 자, 27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P와 Q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SN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다? P가 1이니까 N제곱에 바로 Q가 27이라서 바로 27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SN을 찾았는데, 자, 지금 물어보는 것은 A6부터 A40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SN은 항상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따라서 이 식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나요? 바로 S40. S40 하면 무엇이죠? 1항부터 40항까지 합인데, 자, 1항부터 5항까지가 필요 없으니까 바로 S5를 빼버리면 바로 이게 바로 A6에서 A40까지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그런데 S5는 여기 160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S40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40의 제곱은 1600이 되고요. 27 곱하기 얼마가 되겠다? 40을 하면 1600 더하기 47, 28, 428, 1080이 되어서 바로 2680이 되겠습니다. 바로 S40이 2680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S40이 2680이니까 여기에서 SO 160을 빼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얼마 되죠? 8에서 6을 빼면 2고요. 맞나요? 자, 6에서 1을 빼면 5가 되어서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25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구해서 바로 이 도식을 가지고 SN을 찾아내어서 바로 A1부터가 아니기 때문에 S40에서 바로 S5를 빼면 바로 A6부터 A40까지의 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뭐 이렇게 풀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풀이 우리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주면 앞에서 954번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얘가 5까지고 얘가 15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A1, A2, A3, 자, A4, A5까지 합이 얼마가 된다? 바로 160이 되죠. 160. 자, 그러면 다섯 개의 간격, 우리 앞에서도 다섯 개의 간격으로 적어줬잖아요. 그럼 여기가 A6, A7, A8, A9, A10까지. 그리고 여기는 11, 12, 13, 14, 15까지입니다. 자, 요걸 생각할 때 요 세 줄의 합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A15까지니까 630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갈 때 A1이 A6으로 가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그랬죠? 5D가 필요하죠. 그러면 얘도 5D 각각이 모두 다 얼마씩 5D가 필요하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가려면 5D가 몇 개? 다섯 개. 25D가 필요한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줄을 160 더하기 25D로 나타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6에서 11 갈 때도 5D 각각 5D 맞나요? 동일하게 각각 5D가 필요하니까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갈 때도 25D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수에다가 25D를 더하면 바로 160 플러스 얼마가 된다? 25D를 더하니까 50D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이 세 줄을 모두 다 더해서 얼마 된다? 630이 되니까 160이 세 개 있으면 얼마가 되고요? 480이죠. 그리고 25D 50D니까 75D가 될 거예요. 자, 따라서 바로 75D는 얼마가 된다? 480이 이항하면 630에서 480을 빼면 150이 되죠. 따라서 이 수열의 공차가 얼마다? 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럼 여기서 SN에서 보세요. SN에서 N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이 1은 공차의 절반. 따라서 이 2와 1을 곱한 게 공차라 그랬죠. 따라서 2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게 이제 조금 관건인데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요 다섯 개를 합치어서 160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A3을 구할 수가 있나요? 자, 홀수항을 더했을 때는, 맞죠? 바로 어떻게? 이 A3에다가 얼마를? 다섯 개를 곱하면 그게 160이죠. 원래, 자, 첫 번째와 마지막을 더한 거와 두 번째와 뒤에서 첫 번째 걸 더한 거나 이 A3를 두 번 더한 거나 똑같기 때문에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 요 항에 바로 항에다가 개수만큼 곱한 게 160이죠. 그럼 바로 여기서 A3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5로 나누면 5, 35에 5, 20. 바로 A3가 3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차를 알고 특정한 하나의
값을 아니까 뭐를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등차수의 일반항은 공차가 2니까 2n이 되고요. n의 자리에 3을 넣을 때 32가 되어야 되니까 3을 넣으면 얘가 3을 넣으면 얘가 6이죠. 6이니까 얼마가 더 필요하다? 26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n에다가 3을 넣으면 6 더하기 26, 3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을 알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항과 40번째 항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섯 번째부터 40번째까지의 합을 구하라 할 때는 제일 처음 항과 제일 마지막 항을 더해서 곱하기 2분의 항수만 하면 되겠죠. 항수가 몇 개죠? 6에서 40까지니까 바로 40에서 6을 뺀 다음 1을 더하거나 아니면 1부터 40까지가 40개니까 1부터 5까지 5개를 빼주면 되니까 바로 35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그럼 A6은 얼마입니까? A6은 N자리 6을 대입하면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되죠? 12 더하기 26이 되어서 얼마 된다? 바로 38이 되겠네요. 얘가 38. 그럼 40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0은 40을 N자리 대입하면 80 더하기 26이 되어서 106이 되네요. 얘가 106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38, 제일 처음 항과 마지막을 항을 더하면 바로 144가 되죠. 144 곱하기 2분의 35로 처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2와 144를 약분하면 여기가 72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72 곱하기 35를 하면요. 5, 20, 7, 5, 36이 되죠. 3, 2, 6, 7, 3, 21이 되어서 0, 맞죠? 2, 5, 2가 돼서 결론적으로 2522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선생님이 954번처럼 우리가 이 SN을 우리가 찾는 방법과 그리고 바로 등차 수열의 뜻을 이용해서 정의로 풀어보는 이 두 가지를 다 풀어봤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56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 바로 1항부터 N항까지,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항상 SN이라고 하죠. 자, 다음 두 식의 성립할 때, 자, 바로 이 수열의 세 번째 항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S9에서 S6을 빼니까 0이다. 자, 이 합을 두 개 빼어서 0이란 말은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까지를 뺐으니까 0이란 말은 결론적으로 몇 번째 항만 남습니까?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항에 한만 더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자, 6가지의 합과 9가지의 합을 빼니까 바로 0이 된다는 말은 이 S6, 즉 A6 뒤에 있는 7, 8, 9를 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항을 더하면 0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세 수를 더해서 0이 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두 수를 더한 것이나 이것을 더한 것이나 다 0이란 말은 이 가운데가 바로 무엇이다? 0이란 거죠. 저 세수의 합이 0일 때 바로 세수의 합은 가운데 항에다가 개수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0이니까 결론적으로 A8이 바로 0이다. 그놈이 0이라는 것입니다. 그놈이 0이면 가운데 있는 것도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A8이 0인데, A8이 0인데, 자, S8까지가 56이고, A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여기에 항을 한번 다 적어 볼게요. A1, A2, A3, A4, A5.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적는 게 조금 여러분들 불편하잖아요. 그죠? A를 계속 적는 게 좀 불편하죠. 그러면 선생님은 보통 문제 풀 때 그냥 1, 이렇게 2, 이걸 바로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이렇게 많이 적고 합니다. A를 적기 싫어서.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지금 A8이 0이래요. A8이 0이에요. 그럼 S8은 뭐죠? S8은 바로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를 모두 더한 게 얼마다? 0이 된다는 거죠. 56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을 더하는 것을 근음으로 보면 얘도 근음이고, 맞죠? 얘도 근음이죠. 얘도 근음 맞습니까? 이 값이 모두 다 뭐야? 근음으로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맞나요? 그럼 근음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근음이 네개의 합이 56이죠. 근음이 네개의 합이 56이란 말은 56을 4로 나누면 근음은 얼마가 돼야 된다? 16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6 곱하기 4가 4로 나누면 16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됩니까? 4로 나누면 4일은 4, 16이 되니까 4, 4, 16. 그놈이 바로 14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A8이 0이니까 결론적으로 A1이 얼마가 된다? 바로 14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이 AS8은 바로 그놈이 몇 개 모이면 된다. 4개 모인 게 56이니까 그놈은 바로 14가 되어서 A8이 0이니까 우리가 A1은 14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A3죠, A3. 자, 그러면 두 항을 알면 우리 공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A1에서 A8까지 가려면 얼마? 7D가 필요하잖아요. 공차 7번 더 있는 거죠. 공차 7번 더한 것이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14가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14다. 따라서 공차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2이므로 A3는 A1에서 공차 몇 번? 두 번을 더해주면 되니까 14에서 공차 두 번 마이너스 4를 더해주면 바로 A3는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풀이집과 조금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공식대로 그대로 적용할 필요 없고 그놈을 가지고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특정한 도개를 알면 그죠?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으니까 공차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A3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57번입니다. 자, 공차가 양수라고 했죠. 공차가 양수. 이런 말 잘 체크해야 돼요. 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일 때, 자, S7과 S3의 절대값이 42로 똑같다고 합니다. 이럴 때 A5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SN은요, 생김새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바로 몇 차식이다? 2차식이라고 했죠. 자, 이 SN을 지금부터 함수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항에서도 했지만 이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가 그냥 자체로 우리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함수로 해석하는 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SN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이 P가 바로 누구의 역할? 바로 공차 역할 한다 그랬죠. 바로 이 P의 몇 배? 두 배가 바로 공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SN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 될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공차는 무엇이 된다고 했나요? 바로 2P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2P 되나요? 자, 그런데 이 SN은요, 상수항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꼭 지납니다. 맞죠? 상수항이 없으므로 원점을 꼭 지나는 바로 2차 함수 그래프 위에서 우리가 각각 n이 자연수일 때 바로 점으로 찍히는 바로 수열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항상 원점을 등차 수열에서 이 SN은 꼭 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P가 양수라면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 되는 경우가 보세요. 자, 이렇게 x절편이 바로 원점과 음수에 잡혀서 이렇게 잡힌다면 우리 n은 항상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쪽 그래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항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이 SN의 값도 계속 커지는 증가함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n절편이 하나가 양수가 나온다면 이 원점은 반드시 지나니까 자, 이렇게 되어서 그래프가 이 아래로 볼록을 그리다 보면 이 Y축 사실 여기는 이제 N축이 되고 얘는 SN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SN축 왼쪽에는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먼저 n이 1일 때 바로 무엇이 바로 이 첫 번째 항이죠. 왜냐하면 n이 1이란 말은 S1이니까 S1이 바로 뭐가 된다? 음수가 되고 그 말은 첫 번째 항도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 그림은 자, 첫 번째 항이 무엇이고 첫 번째 항이 음수이고 그러니까 공차가 무엇일 때 양수일 때 자, 이 SN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그렸던 것은 어떻게 그렸나요? 바로 엔젤편이 음수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었잖아요. 그때는 첫 번째 항이 1이 바로 S1인데 그 S1이 바로 A1하고 같으니까 자, 이 그림은 바로 어떻게 된다? 바로 첫 번째 항이 무엇이고 첫 번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도 양수일 때죠. 그러니 첫 번째가 양수고 공차가 양수면요. 계속 그 수열은 값이 커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SN이 절대로 음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점을 출발해서 1, 4분면 쪽으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만 나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첫 번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면 첫 번째는 아주 듬직한 음수지만 계속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그 음의 값은 점점점 작아졌다가 언젠간부터는 양의 값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항과 공차의 부호가 다르면 부호가 딱 한 번 바뀐다고 했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그 합이 음수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뭐가 된다? 양수로 그 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다 설명했는 건데, 자, 문제 풀이를 하다 보니까 잠깐 우리가 선생님이 또 이 개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최고차항이 음수라고 가정합시다. 즉, 공차가 음수예요. 공차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n절편이 하나 음수가 나온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SN축의 왼쪽은 필요 없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어서 이만은 첫 번째 항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S1이 바로 A1하고 같으니까 이때는 첫 번째 항도 음수고 공차도 음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반면에 바로 엔젤편이 양수가 되어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첫 번째 항이 뭐가 됩니까? 첫 번째 항이 S1이 바로 뭐가 된다? A1이 되니까, 그죠? 첫 번째 항이 양수라는 거예요. 양수.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양수이면서 공차가 음수가 되는 S에는 위로 볼록인데 이런 형태의 증가했다가 감소할 것이고 첫 번째 항도 음수고 공차가 음수면 그냥 원점에서 감소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 이 네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첫 번째도 음수, 공차도 음수인 이런 그래프나 첫 번째도 양수, 공차가 양수인 증가하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에서는 물어볼 게 없죠. 물어볼 게 크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공차의 부호가 서로 다른 이렇게 위로 볼록 엔젤 편이 양의 값을 가져서 이렇게 위로 볼록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태로 물어본다죠. 첫 번째 항의 보호와 공차의 보호가 서로 다른 게 여러분 보통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절대값을 가지고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공차가 양수인데요. 첫 번째 항이 양수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첫 번째 항이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첫 번째 항이 음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S7하고 S3의 절대값이 같대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항도 양수고 공차가 양수가 되면 여기가 세 번째가 되고 여기가 일곱 번째가 될 건데 이 S3과 S7은 절대로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이해됩니까? 왜? 첫 번째 항도 양수고 공차도 양수가 되어버리면 바로 S3보다는 S7이 월등히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 첫 번째 항이 음수구나. 음수고 공차가 양수가 되어서 바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먼저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공차가 양수면 첫 번째 항은 음수인 그래프 그리면 돼요. 공차가 음수면 첫째 항은 양수인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여기서 파악을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은 음수고 공차가 양수니까 공차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요. 아래로 볼록이 이런 SN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S7이 42죠? 그럼 S7이 42면 이 정도가 42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S7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S3의 절대값이 40이니까 자, 절대값을 생각한다면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이 S3의 절대값이 42가 된다면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는지 3이 되는지 아니면 이 점이 뭐가 된다? 3이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여기가 3이 되든 여기가 3이 되든 결론적으로는 S3은 뭐다? 절대값을 취한 게 40이니까 결론적으로 S3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42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항이 음수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S7이 바로 얼마가 되고 42가 되고 바로 S3은 바로 무엇이다? 마이너스 42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5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일반항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S7이 뭐죠? S7이 바로 A1, A2, A3, A4, A5, A6, A7 이거 더한 게 얼마죠? 42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게 우리가 그놈이잖아요. 얘도 그놈이죠. 얘도 그놈이고 얘 혼자 있으면 얘는 바로 그 얘를 두 배 하면 그놈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항이 홀수계일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나요? 바로 A4가 바로 가운데 항, 어떻게 보면 등차 중앙이죠. 여기에다가 개수를 곱한 게 얼마 된다? 42가 된다. 그러므로 A4가 얼마라는 것,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A3은 우리가 어떻게 S3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A1과 A2와 A3잖아요. 얘를 더한 게 마이너스 42다. 맞죠? 그러면 얘도 가운데가 A2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개 더한 거와 이거를 두 배 한 거는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A2를 몇 배 한 거? 세 배 한 거. 항이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 항에다가 바로 항의 개수를 곱해준 게 그 합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가운데 항 A2에다가 개수 3을 곱해준 게 바로 마이너스 42가 된다. 그러므로 A2는 얼마다? 마이너스 14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A2가 마이너스 14고 A4가 여기서 얼마? 6이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얘가 몇 칸 차이입니까? 두 칸 차이니까 공차 두 번 더한 게 얼마가 되야 된다?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4에서 6까지 되려면 얼마가 커졌죠? 바로 20이 커진 꼴이 되겠죠. 따라서 ED가 20이니까 바로 ED가 20이니까 D는 얼마다? 10이다. 이 수열의 바로 공차가 10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바로 A5니까 A5는 자 A4에서 공차 한 번만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공차 한 번 10을 더해주면 바로 A5는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이 SN을 함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 S7은 그대로 42고 S3이 마이너스 42가 되는 이유는 바로 첫째 항이 무엇일 수밖에 없다. 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S3이 마이너스 4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S7이 42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 가운데 항이 A4가 6이고 S3이 마이너스 40이라는 말은 바로 A2가 마이너스 14는 정보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복잡한 식을 섞지 않고 공식으로 풀지 않고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58번입니다. 첫 장 1이고 공차가 4분의 1 등차 수열에 자,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S5와 Sn 플러스 3, S2에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죠. 저 우리가 우리가 AN 수열을 각각 첫 번째 항의 S1 맞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구한 게 S2.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한 게 S3. 이렇게 표현하여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S1을 첫 번째 항으로, S2를 두 번째 항으로, S3를 세 번째 항으로 이렇게 수열을 만들었을 때
이 세 개의 항이 바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SO는 바로 이 하나의 이 수열의 바로 다섯 번째 항, n 플러스 세 번째 항, 2n 번째 항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수열 자체도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우리가 이 수열을 SN 수열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가운데 거 S의 n 플러스 3의 몇 배는 두 배 한 것은 바로 무엇과 같다? 양쪽 사이드에 뭐와 같다? 합과 같다. 이 식을 바로 등차 중앙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아시겠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Sn 플러스 3, SO, SEN을 찾아주면 되겠죠. 바로 등차 수열의 합봉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대해서 2분의 항수로 우리가 곱해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첫째 항과 공차가 나왔으니까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이 공식을 이용해도 돼요. 맞죠? 자, 보통 아마 풀이집에는 여기 첫째 항과 공차가 나왔으니까 그 바로 채점과 공차를 나는 합공식을 썼을 건데 선생님은 선생님 좋아하는 방법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을 먼저 찾아야 되죠. 일반항 왜? 이 다섯 번째 항과 n 플러스 3, 2n 번째 마지막 항을 알아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AN은 공차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n으로 출발하는 바로 n에 대한 1차식이 돼야 되죠. 첫 장이 1이 되기 위해서는 n에 1을 넣으면 1이 되어 주려면 바로 4분의 3이 필요하겠네요. 따라서 이 an 수열의 바로 일반항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두 배에 얘는 첫째 항과 n 플러스 세 번째 항이 마지막 항이니까 첫째 항은 1이잖아요. 1이고 n 플러스 세 번째 항, 즉 a의 n 플러스 세 번째 항을 우리가 마지막 항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말은 바로 n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 n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내에 4분의 3에 4분의 3이니까 4분의 6이 되겠죠. 4분의 6이 되니까 바로 2분의 3으로 표현해서 마지막 항이 바로 뭐다? 4분의 1n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 2분의 맞죠? 항수가 바로 n 플러스 3이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좌변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변을 표현하면 먼저 SO는요. SO는 자, 첫 번째 항은 1이고 다섯 번째 항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마지막 항이니까 AO는 N 자리에 5를 넣으면 되니까 4분의 5가 되고 플러스 4분의 3이 되니까 4분의 8은 바로 2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항이 바로 뭐다? 4분의 8, 2가 되니까 2고 곱하기 맞죠? 2분의 항수가 몇 개죠? 다섯 개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플러스에다가 이번에는 SEN이니까 자,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마지막 항 SEN을 찾아야 되니까 SEN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항은 AEN이겠죠. AEN. AEN, EN 번째 항은 N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 바로 EN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4분의 약분하지 말고 그대로 EN 플러스 3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 마지막 항이 바로 4분의 2n 플러스 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2분의 항수는 2n개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서 이 식을 정리해서 n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모든 항에 모두 다 분모 2가 있으니까 자, 2를 양변에 2를 곱해줘서 약분을 시키고요. 이제 이 식을 이제 더 이상 약분할 거는 없죠. 여기에 짝수가 없으니까 자, 식을 정리해서 n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자, 얘를 먼저 두 배를 한번 취해 볼까요? 두 배를 하면 2가 되고요. 두 배를 하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3이 되면서 바로 n 플러스 3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는 3과 5니까 그대로 15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자, 4분의 4로 통분해버리면 2n 플러스 얘가 4분의 4가 되니까 2n 플러스 7이 되고 여기에 2n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통분을 해버리면요. 2분의 n 플러스 얘가 5니까 10이 되겠습니다. 맞죠? 이해되나요? 여기에다 n 플러스 3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2와 2가 얘가 약분 4로 약분 2가 되니까 여기도 분모 2가 있으니까 이제 각각의 항에다가 얼마를 2를 곱해줘 버리면 여기는 n 플러스 10, n 플러스 3이 되고요. 여기는 2를 곱해줘야 되겠죠. 30이 되고요. 여기는 2를 곱하면 약분이 되니까 자, n에 2n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n에 대한 2차식이 되었네요. 그죠? 이 식만 한번 정리해 보면 n제곱 플러스 13n에 여기가 30이 되고 여기도 30이 되면서 여기가 2n제곱 플러스 7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0, 30이 없어지네요. 그죠? 자, 한쪽으로 이항하면 n제곱. 자, 우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13n이니까 마이너스 6n 이꼴 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n으로 묶어주면 n-6이 되고 n은 항번호잖아요. 그죠? 따라서 0이 될 수 없죠? 따라서 n은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선생님은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 항을 더해서 2분의 항수로 곱한 것으로 갔는데, 자, 여러분들은 첫째 항과 공차가 있으니까 바로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구할 수 있는 SN 공식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959번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항이 8이고,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16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할 때, 맞죠? 그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은 부호가 바뀌면 딱 한 번 바뀐다고 했죠. 자, 지금 다섯 번째 항이 8이고,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16이란 말은 자, 항이 커짐에 따라서 값이 작아진다는 말은 이 말 자체가 공차가 지금보다 음수가 됐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항상 플러스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공차가 작아지니까 두 번째 항부터 그 값이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렇지만 항상이 아니라 일정하게 양의 값을 가지다가 언젠가부터 무엇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SN의 최대값은 바로 어디에서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합이 바로 무엇이 된다? 최대가 되고 이 다음에 음의 값을 더해줌으로써 값이 더 작아지겠죠. 저 SN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바로 이 AN으로 생각했을 때 언제 바로 언제 음수가 나오는지 그 항번호만 안다면 그 앞에 있는 한 가지의 합이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듬직한 양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차가 음수니까 점점점 값은 작아지다가 언젠가는 음수가 나오겠죠.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그 항 앞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문제를 SN의 바로 생김새가 바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바로 1차식이니까 이렇게 이 두 값과 이 두 값을 가지고 공차를 찾은 다음에 첫째 항을 찾아서 SN을 구한 다음에 그래프로 해석해도 되겠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여기는 우리가 쉽게 그냥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는지만 안다면 바로 그 앞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된다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볼 때 이렇게 푸는 게 더 간단하고 쉽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프로도 한번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A5가 8이고요. A13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6인데 자 A5에서 A13까지는 몇 칸 차이가 되겠습니까? 바로 8칸 차이니까 공차 8번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었죠? 바로 24만큼 작아졌잖아요. 그 말은 공차 8D가 바로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공차가 바로 무엇이다?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일반항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바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5를 대입하면 8이 되려면 마이너스 15니까 바로 얼마가 되면 되겠다? 바로 23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반항이 얼마가 되는 음수가 되는 n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3n은 얼마보다 23보다 크고 n은 3분의 23보다 클 때 바로 처음으로 음의 값을 갖는 항이 나온다는 말이겠죠. 그럼 얘는 7점 자가 되어서 7점 얼마보다 큰 바로 파랑 제8항부터 음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8항이 되니까 바로 이 앞항이 7항까지의 합이 무엇이 된다? 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바로 n이 7일 때까지 최대값이니까 최대값 바로 S7을 구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바로 일곱 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 7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이 an 자리 n을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일곱 번째 항은 7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1이니까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얼마 된다? 22 곱하기 2분의 7이 바로 최대값이 되고 약분하면 11이니까 바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7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이 왜 SN 이 식으로 가지 않았냐면 천상 얘를 알려고 해도 공차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공차를 구하는 순간 바로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 일반항이 음수가 되는 그 n의 값만 찾아버리면 그 앞항까지가 바로 모든 항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SN의 최대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공차를 찾았는데 또 첫 번째 항까지 찾고 SN식을 구한 다음에 굳이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냥 식으로 처리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960번입니다. 자, 수열 A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말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AN이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즉, 이 로그 2의 5, 이게 바로 n의 개수가 되죠. 따라서 얘가 바로 이 수열에 바로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n에 대한 1차식은 바로 등차 수열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공차가 로그 2의 5, 로그 2의 5는 로그 2의 4가 2니까 약 2점 얼마죠? 따라서 얘는 공차가 양수라는 거예요. 공차가 양수. 그리고 첫째 항은 여러분들 로그 2의 5에다가 100을 빼버리면 100이 훨씬 크잖아요. 그죠? 따라서 첫째 항이 음수고 첫째 항이 로그 2의 5 마이너스 100인 음수가 되고 공차가 바로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합이 최소가 된다는 말은 첫 번째 항이 바로 듬직한 음수잖아요. 그죠? 근데 공차가 양수니까 두 번째 항부터는 값이 조금씩 커져 가겠죠. 커져 가다가 언젠가는 이제 뭐가 나타난다. 첫째 항과 공차의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딱 부호가 한 번만 딱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생각했을 때 바로 이 합이 바로 뭐가 된다? 여기까지 합이 바로 최소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 말은 우리는 바로 일반항이 언제 바로 제 몇 번째 항부터 얘가 양수가 나오는지를 찾아서 그 앞항까지가 바로 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일반항이 양수가 되는 n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a는 n 로그 2의 5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얘가 양수가 되는 n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n 로그 2의 5가 바로 100보다 큰 경우를 찾으면 되니까 자, 로그 2의 5로 나누는데 로그 2의 5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따라서 로그 2의 5분의 100보다 큰 n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상용 로그 값이 나왔죠. 그죠? 상용 로그 바로 로그 2가 0.3이니까 얘를 무엇으로 우리가 상용 로그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밑이 2니까 우리가 뭘 하면 되겠다?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상용 로그로 바꿔줄 수가 있죠. 자, 분자는 100이고요. 자, 얘는 바로 밑변환 공식을 쓰면 로그 2의 로그 5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밑변환 공식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바로 번분수 형태니까 분모 분자에 로그 2를 곱해주면 자, 분자에 로그 2를 곱하고 분모에 로그 2를 곱하면 로그 5만 남는데 로그 5 기억나나요? 1 마이너스 로그 2.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로그 5는요, 무엇으로? 로그 2분의 10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진수가 분수 형태면 로그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가 되죠. 로그 10이 바로 무엇이죠? 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1 마이너스 로그 2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그 2를 0.3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1-0.3, 0.7이 되고요. 로그 2가 0.3이면 0.3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바로 얼마가 된다? 30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분모 분자에 바로 10을 곱해주면 7분의 300이 되고 7분의 300은 자, 7, 4, 28 그리고 또 7, 4, 28이면 얼마나 남죠? 20이 남으니까 7이 14, 죠? 42점 자가자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42점 자가자가보다 큰 바로 자연수가 무엇입니까? 43이 되겠죠. 그래서 저 43번째부터 바로 무슨 값을 갖는다? 양의 값을 가지니까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몇 번째 한까지를 더해 준 것이 바로 42번째 한까지 더해 준 것이
바로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이 문제는 바로 위에 있는 959번과 동일한 문제라는 거. 959번은 첫째 항이 양수고, 맞죠? 공차가 음수인 경우고. 그래서 바로 합의 최대값을 물어봤고, 지금은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니까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 AN을 보고 N에 대한 1차 식으로 이 로그 2의 5가 바로 공차라는 걸 알았으면, 그죠? 또 이 수열 자체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양의 언제 양수의 값을 갖는지 그 n만 알면 그 항번호보다 앞항까지가 최소가 되는 경우고 이때 계산할 때 로그 5가 바로 1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꾸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61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 A의 첫 장부터 제4항까지 합이 24니까 자, S4가 바로 얼마다? 24다. 그리고 첫 장부터 제10항까지 합이 0이네요. 바로 S10이 바로 뭐다? 0입니다. 자, 이럴 때, 자, 이 AN 수열의 첫 장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고, 그때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딱 읽는 순간, 바로 함수로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S10이 바로 무엇이 나왔으니까, 0이 나왔으니까. 그 말은 바로 N절편이 0이, N절편이 바로 n이 10이 된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SN 그래프는 바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pn 제곱 플러스 qn 형태가 되고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인데 자 보면 S4까지 합이 24인데 S10까지의 합이 0이란 말은 점점 작아져서 0이 되겠죠. 그 말은 공차가 바로 뭐다? 음수라는 것입니다. 음수. 공차가 음수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감소할 수도 있는데 S12 0이란 말은 n절편이 10이다. 따라서 이차 함수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10이 되어야지 S12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SN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절편이 0과 10이므로, 그죠? 바로 P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절편이 0과 바로 10이니까 최고차항을 P로 놓는다면 N에다가 N-10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죠. 바로 절편으로 바로 SN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는 2차 함수니까 바로 또 대칭성이 있잖아요. 그죠? 대칭성이 있다는 말은 이 2차 함수의 요 꼭지점 여기가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자, 여기와 여기에 바로 중점이 돼요. 0과 10의 중점이니까 바로 5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바로 이 5일 때가 바로 뭐다? 최대가 된다는 거. 최대. 바로 P 값을 5로 바로 찾아놓는 거죠. 그때 SO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바로 대칭성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SO를 알려면 P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S4가 나와 있죠. 따라서 N자리에 4를 대입하면 SN은 24가 되고요. 4를 대입하니까 4P 곱하기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24P가 24가 되죠. 따라서 P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자, P의 값이 마이너스 1을 찾았죠. 그러면 바로 얘가 마이너스 n 제곱이니까 사실 이 수열의 공차는 얼마가 된다? 공차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때 최대값 S5를 찾으면 되니까 N자리에 5만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 곱하기 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바로 S5의 최대 S5가 25가 되기 때문에 그때 최대값 그때 최대값 얘가 바로 Q겠네요. 그죠? 따라서 P는 5고 Q가 2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바로 함수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앞에 두 문제는 굳이 SN을 안 구해도 몇 번째 항부터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라서 그래프로 그리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바로 그래프로 함수적 해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962번입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S3와 S8의 값이 같다고 했죠. 이때 이 S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 역시 선생님이 문제를 넣는 순간 그래프로 해석하고 싶었어요. 자, 이걸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이 여기 S3과 S8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세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예요. 그 말은 A1이 마이너스 4란 말은 S1도 무엇이다?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인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 즉 2점을 지나야 되고 SN은 항상 원점을 지나죠. 그러면 그래프가 공차가 음수가 되어버리면 위로 볼록이 돼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아래로 계속 작아지다 보면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차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느낌이 옵니까? 자, 따라서 원점을 지나면서 바로 아래로 볼록이 이런 형태죠. 공차가 양수라는 것입니다. 공차가 양수. 자, 그러면 지금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니까 바로 여기가 첫째 항이면 여기가 바로 S1, 바로 A1이 되면서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에 바로 합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칭성에 의해서 세 번째 항이 여기면 여덟 번째 항은 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여덟 번째 항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S3과 S8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2차 함수 성질에 의하여 자, 여기가 바로 대칭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과 8이 바로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같은 거리만큼 있으니까 이 수 두 수를 더한 게 바로 3과 8을 더한 게 11이죠. 그러면 이 원점과 이 x절편도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니까 이 값이 바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1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말은 바로 이 S1이랑 누구랑 또 같을 수밖에 없다. 바로 S10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N을 어떻게 작성할 수가 있다. N절편이 바로 0과 11이므로 자 P라고 두면요. N에 N-11로 이렇게 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P의 값은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바로 지나는 한 점, 바로 1일 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P 곱하기 n자리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바로 P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맞죠? 결론적으로 5분의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SN을 벌써 찾아내는 거예요. 자, 요 개수 P가 5분의 2이기 때문에 N제곱의 개수가 5분의 2이므로 이 수열의 공차는 이것의 절반이 5분, 공차의 절반이 5분의 2니까 공차는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다? 5분의 4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SN의 최소값을 묻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바로 0과 11의 바로 가운데점이 바로 5.5이기 때문에 5.5이기 때문에 정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가장 아래는 누구와 누구의 값이 바로 이 5와 6, n이 5일 때와 n이 6일 때가 값이 같으면서 가장 최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SN의 최소값은 바로 S5가 되어도 되고 S6이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5를 대입해도 되고 6을 대입해도 되니까 어떤 걸 대입해도 5분의 2 곱하기 5를 대입하면 5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그래프에서 S5와 S6이 같다는 말은 이게 다른 말로 의미하면 바로 A6이 얼마나 말이겠습니까? S5와 S6이 같다는 말은 다섯 번째까지 첫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거나 첫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한 것이 같다는 말은 A6이 바로 무엇이다? 0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함수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